2019년이었죠. 전 세계를 뭐랄까 좀 어리둥절하게 만든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통째로 사겠다고 나선 건데요. 처음엔 다들 그냥 농담이겠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면에 아주 치밀하고 오래된 지정학적 계산이 숨어있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발언, 이게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변덕이나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어쩌면 오늘날 세계 질서의 판을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진지한 지정학적 움직임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의 핵심 퍼즐이 시작됩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궁금한 점이죠. 대부분이 얼음으로 뒤덮인 이 광활한 섬에 대체 뭐가 있길래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그린란드가 왜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니라 21세기 패권 경쟁의 핵심 요충지인지 그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제안이 워낙 충격적이라서 다들 그때 처음 나온 얘기인 줄 알지만 사실 이건 150년 전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최신판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야기는 미국의 알래스카를 사들였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자,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알래스카를 사들인 바로 그 직후부터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냉전이 한창일 때를 거쳐서 지금까지 거의 1세기가 넘도록 이어진 미국의 일관된 국가 전략 목표였던 겁니다. 자, 이제 미스터리의 첫 번째 껍질을 벗겨볼 시간입니다. 그린랜드는 그냥 얼음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 차가운 얼음 수 킬로미터 밑에는요, 현대 문명과 국방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들이 가득한 말 그대로 거대한 보물창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아킬레스건을 보여줍니다. 히토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전기차부터 최첨단 무기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 공급망의 90%를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안보 리스크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린랜드가 마치 해결사처럼 등판합니다. 미국이 우리 국가 안보에 이건 정말 중요해 하고 지정한 핵심 광물이 50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무려 43종이 그린랜드에 묻혀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인 셈이죠. 이 광물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한 대를 만드는데 히토류가 400kg 넘게 들어가고요. 최신의 잠수함 한 척에는 무려 4톤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국가의 군사력 그리고 미래 산업에 주도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원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린랜드가 군사 전략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전략가들은 그린랜드를 얼음 땅이 아니라 거대한 레이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도를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린랜드는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가장 빠른 미사일 경로를 24시간 감시하고 또 러시아 잠수함이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핵심 길목, 이른바 GIUK 갭을 그냥 틀어막고 있는 가라앉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이자 관측소인 거죠. 그리고 그 심장부에는 바로 이 P2픽 우주기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툴레 공군기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었죠. 이곳은 북미 대륙 전체의 방어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눈과 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지가 하는 일을 보면 그 중요성이 더 명확해져요. 러시아가 만약에 핵미사일을 쏘면 가장 먼저 포착하는 곳이고요. 우주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감시하고 요즘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막아낼 방어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요한 곳이 아니라 북미 대륙의 생존 자체가 걸려있는 최전선이라는 뜻입니다. 워싱턴의 안보 전략가들 사이에서 나온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 그럼 북미 방어체계는 말 그대로 절반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그런 극도의 위기감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얼어붙었던 북극을 녹이면서 이곳은 미중러 강대국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 무대로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말 그대로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어요. 북극 항로가 완전히 열리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아시아랑 유럽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무역로, 새로운 해상 교통의 중심에 바로 그린랜드가 있는 거죠. 북극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덴마크는요, 한제섬이라는 작은 섬을 두고 서로 자기네 나라 수를 남겨두는 신사적인 위스키 전쟁 끝에 평화롭게 영토를 나눴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땠죠? 동맹국인 덴마크를 상대로 거의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면서 그린랜드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5만 6천 명의 그린랜드인들이죠. 그들의 역사와 목소리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요, 수십 년에 걸쳐서 꾸준히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덴마크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자치권을 획득했고, 마침내 2009년에는 국제법상으로도 독립할 권리를 가진 민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 뒤에는 덴마크 식민 지배 시절에 정말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서 정체성을 잃게 만든 끔찍한 실험이라든지 여성들에게 비밀리에 피임 시술을 한 사건 같은 것들,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왜 외부 강대국의 개입에 그토록 신중하고 단호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매입 제안에 대한 그린란드의 답변은 한결같이 단호했습니다. 외부와의 협력이나 투자는 얼마든지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 땅과 미래를 돈으로 팔 생각은 없다. 아주 분명한 선언이었죠. 이 깃발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 없이는 우리에 관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지정학적 가치가 이렇게나 급등하고 강대국들의 압박이 거세지는 이 새로운 시대에 과연 그린란드는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자신들의 항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그린란드는 과연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체스말로 남게 될지, 북극을 둘러싼 조용하지만 치열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